안녕하십니까. 2021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주거와 지역사회 자립 부분에 발달 장애인의 주거 생활 지원 발표를 맡게 된 충현복지관의 이현용 팀장입니다. 충현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근본 발표는 충현복지관의 주거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사업 배경 및 개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의 인력 체계와 사업 내용,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 실무자를 위한 팁, 생각해 보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생활에 대한 당사자 및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재가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있지만 부양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 사망 시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탈시설에 역행한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자립 후에도 판단력 부족 및 사회 부적응, 의사소통 제한, 심리적 의존 성향,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현복지관에서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충현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의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목적으로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마련한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장애 특성 및 욕구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독립생활을 희망하거나 현재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만 독립생활 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서남권 및 동남권 거주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을 살펴보면 현재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시 동남권역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시 서남권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남권역은 강남구에 위치한 충현복지관, 서남권역은 양천구에 위치한 체험형 지원주택 사무실을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는 충현복지관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며 그 후 이용자 및 보호자와 함께 기초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초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선정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선정심의 결과를 충현복지관에 통보합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욕구 사정 및 서비스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사업의 인력 체계는 주거 코디네이터와 주거 코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코디네이터와 주거 코치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주거 코디네이터는 전반적인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등 주거 유지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거 코치는 이용자의 각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 관리 및 교육 지원, 지역사회 시설 이용, 공과금 납부, 금전관리 등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입니다. 이러한 주거 코치와 주거 코디네이터의 체계적인 업무 배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이 부족할 경우 주거 코치가 배치되어 서비스의 공백 없이 안정적인 독립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주거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의 지원 내용을 짧은 영상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자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보건의료, 옹호. 공공임대주택 계약과 주택유지보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가사관리, 위생관리, 재정관리, 개인안전관리, 그리고 24시간 비상대응을 지원합니다. 여가활동 지원, 낮활동 서비스 연계,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합니다. 약복용관리, 건강검진 지원 연계, 병원 내원 지원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신탁 연계, 공공후견 연계, AAC 관련 연계 지원을 합니다. 영상의 내용과 같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는 주거 영역에서부터 일상생활 영역, 사회참여 영역, 보건의료 영역, 옹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자의 안정적인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충현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돌봄 지원 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용 돌봄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 내에 있는 본인의 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특징으로는 개인별 장애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전담 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돌봄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현재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독립생활 체험을 통해 1년 이내에 자가주택 마련 및 독립실행을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선정 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체험형 지원주택에서 최대 1년 동안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현재 4호가 운영 중에 있으며 1호에 2명씩 최대 8명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개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및 공과금만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지원주택은 사진과 같이 1인 1실 사용 원칙을 통하여 독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담 인력의 상시 숙직 근무를 통해 안전 및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독립생활 체험 이후 지역사회 내에 주택 마련을 통한 독립생활 실행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되었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체험형 지원주택에서의 경험과 지원을 통하여 이룰 수 있었으며 약 10여 명의 이용자가 체험형 지원주택을 나와 현재에도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불안정하게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발달장애인 50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독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발달장애인들의 부모 사후 시설 입소만이 대안이었던 기존의 구조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용자 및 부모님들에게도 용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 코치와 주거 코디네이터의 이원화된 지원 인력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주택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큰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립생활을 위한 공과금, 전기세, 식생활비 등의 지출 증가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독립생활을 주저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분절된 사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탐색하고 연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광범위한 서비스 지역을 운영하기엔 예산과 인력의 부족함이 사업의 한계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를 준비하는 실무자에게 팁을 드리자면 우선 독립생활의 기초인 주택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택 및 임대 정보를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및 장애인 복지제도를 잘 파악해 놓으신다면 개별적 특성과 상황이 각기 다른 이용자분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자원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비스는 활동 보조 서비스 및 활동 지원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례 관리 시 이용자 및 활동 지원사, 주거 코치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들이 배우고 익히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집안에서 고립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에게 어떤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용자의 결정이 이용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주거와 지역사회 자립,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